안녕하세요. 조지아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겼습니다. 조지아주 상원이 그동안 약 3주 정도 진행되어 오던 부정선거와 관련된 청문회와 증거조사를 마치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15페이지 결의안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서머리와 하원으로 하달되는 recommendation, 그러니까 권고안이 있습니다. 22일 날 밤 늦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무나 올라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권고안의 그 골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지아주 내에서 11월 3일 날 실시된 2020 대통령 선거는 조직적인 부정투표가 여러 곳에서 자행됐고, 그 부정투표의 규모는 선거 결과를 반대로 뒤집을 만한 큰 규모의 부정투표였다라는 게 그 내용입니다. 자, 이 결의안은 실제적으로 하원에게 영향을 줘서 하원이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결의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이후로 6개 주에서 입법적인 싸움과 사법적인 싸움을 해오던 중에 첫 번째로 맺은 실제적인 결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아뿐만 아닙니다. 지금 위스콘신주하고 아리조나주도 주 입법기관이 주 상하원에서 같은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며칠 지나면 실제적으로 디서리파이가 되는 주가 나올 것 같이 보입니다. 자, 디서리파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사가 승인한 것을 번복해서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지아주부터 위스콘신, 아리조나 순으로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조지아주에서 그 발표한 15페이지의 그 권고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2개를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legislature should carefully consider its obligation under the U.S. Constitution. If a majority of the General Assembly concurs with the findings of this report, the certification of the election should be rescinded, and the General Assembly should act to determine the proper electors to be certified to the Electoral College in 2020 presidential race.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첫째 문장은 미국 연방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 입법기관의 의무를 매우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하원에서, 여기서 이제 General Assembly라고 하는 것은 조지아주의 하원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그 세넷은 주 상원이나 연방 상원이나 똑같이 세넷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주 하원은 많은 주가 General Assembly라고 하는 주가 많습니다. 물론 연방 하원을 뜻하는 그 House of Representatives라고 똑같이 주 하원도 The House of Representatives라고 하는 주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조지아주는 하원을 General Assembly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두 번째 문장은 조지아주의 하원에 다수의 의원들이 이 보고서의 내용과 동의를 한다면 주지사가 이미 그 승인한 서티피케이션을 취소해야 하고, 그 조지아주 하원은 2020 대통령 선거에서 워싱턴의 일렉토럴 칼리지로 보낼 올바른 그 일렉토즈 선거인단을 결정할 것을 하도록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결의안이 나오기 전에는 많은 그 증거를 그 상원 의원들이 봤고, 특히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그 테이블 밑에서 공화당 사람들의 그 투표원들은 집에 보내놓고 거기 무슨 파이프가 터졌다라고 이렇게 해서 급작스럽게 집에 보내고 난 다음에 테이블 밑에 숨겨져 있던 박스와 가방들을 꺼내가지고 그 카운팅 머신에다 막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것을 보셨죠. 이런 모든 것을 보고 틀림없이 부정선거가 자행이 됐고, 그 규모는
트럼프 승리를 조 바이든 승리로 바꿀 만큼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인데, 이 우편 투표하고 관련돼서도 보통 우편 투표에서 그 rejection rate, 그러니까 우편 투표가 무효 처리되는 그 비율이 약 3%에서 5% 정도 되는 게 보통이고, 여태까지 조지아주에서도 2016년 그 선거라든가 또 그 전에 모든 선거들에서 보면 3%에서 5%가 우편 투표 rejection rate이라고 합니다. 서명을 잊어버린다거나 꼭 기재해야 할 사항을 빼고 이렇게 우편 투표를 했다거나 해서 조사 과정에서 무효 처리되는 겁니다. 이번 그 2020 대선은 무효 처리율이 우편 투표가 0.02%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냥 무조건 가짜로 그 우편 투표를 해가지고 막 갖다 그냥 처리를 한 거예요. 0.02%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무효 투표 처리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한 건데, 드디어 심판을 받고 상원에서 이걸 무효 처리하라라고 하원으로 보냈습니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하원이 이걸 받아서 무효 처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스콘신주에서 민주당이 사기 선거를 유도한 것 중에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위스콘신주는 사전에 우편 투표를 할 사람이 포토 아이디, 그러니까 사진이 나와 있는 신분증명서,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여권 같은 것을 첨부해서 나는 우편 투표를 하겠습니다 라고 투표 몇 달 전에 정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등록이 끝나면 그 우편 투표 하겠다고 요청한 사람한테만 우편 투표 용지가 갑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는 위스콘신주의 우편 투표 법입니다. 꼭 미리 사전 등록을 해야 되고 요청한 사람만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에 그냥 모두에게 우편 투표물을 보내버린 겁니다. 이 위스콘신주에서. 이게 지금 주헌법을 위반했다 하는 문제가 되는 한 가지고, 또 두 번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indefinite confinement 라는 선거를 실시하거나 주로 이제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데 분류되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he's indefinitely confined 또는 he belongs to indefinite confinement categor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구분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제 건강한 사람, 그래서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장애인도 등급이 있죠.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위스콘신주에서 indefinite confinement에 이제 속하게 되면, 그쪽으로 분류가 되게 되면 지병이 심하다거나 또는 지체 부자유거나 장애 등급이 아주 심하다거나 아니면 그냥 nursing home, 그러니까 이제 양로원이죠. 거기서 생활하는 노인분들 중에 장애인은 아니더라도 건강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움직이기가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위스콘신주의 사회복지 분류법에는 indefinite confinement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선거를 할 때, 특히 우편 투표를 할 때 indefinite confinement로 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photo ID,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만 되는 그런 조항이 waive가 됩니다. 그러니까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편 투표 용지를 받아도 위스콘신주의 어른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위스콘신주의 우편 투표법이 까다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합니다. 내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이게 왔는데 이걸 내가 하면 되나,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은 2개 카운티에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지사 명에 의해서 전부 다 바깥에 나가다니지를 못하고 락다운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주민이 자동적으로 그 indefinite confinement에 속하는 겁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노인분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그냥 우편 투표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발각이 됐고 그 줄리아니 변호사가 위스콘신주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게 받아들여졌는데 이게 판정이 난 겁니다. 월요일 날인가 났죠. 무조건 그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indefinite confinement가 되는 건 아니다. 이것은 불법이다 하고 판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약 11만 7천 표 정도가 무조건 멀쩡한 사람을 indefinite confinement라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서 투표를 하게 한 겁니다. 신분증 없이.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위스콘신의 까다로운 우편 투표법에 의해서 사전에 등록을 한 사람만 우편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아무나 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우편 투표 등록 레지스트레이션과 실제 우편 투표를 한 우편 투표화를 서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편 투표물 중에 등록한 기록이 없는 것은 다 이제 무효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약 22만 1000표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20만 표 이상이 틀림없이 양쪽에서 다 합치면 30만 표가 될 수도 있고 틀림없이 20만 표 정도는 무효 처리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은 조 바이든 승리라고 해서 위스콘신은 이제 선거인단이 10명입니다. 이 10표가 decertify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리조나는 그 마리코파 카운티가 문제가 됩니다. 이 아리조나는 전체 주의 인구가 한 700만이 조금 넘는데 거의 모든 한 65% 정도의 그 아리조나 사람들이 마리코파 카운티에 살고 있습니다. 마리코파 카운티가 인구로 따지면 이제 제일 큰 카운티인데요. 이 카운티 안에 피닉스도 있고 뭐 스카츠데일이라든가 뭐 템피라든가 과달루페라든가 영타운이라든가 이런 그 큰 타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피닉스가 이제 가장 큰 도시죠. 그래서 마리코파 카운티의 인구만 4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65%가 되니까 이 마리코파 카운티가 아리조나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65%의 인구니까.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도미니언 그 전자투표 기계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그 조작을 한 가능성이 많아서 공화당에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선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아무 이상이 없다. 주정부도 뭐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주 전에 공화당 측에서 그러면 샘플을 한번 해보자. 100표만 샘플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보자. 라고 리퀘스트를 한 거를 주 법원이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그 컴퓨터로 그 실시한 투표에서 100표를 무작위로 떠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3표가 잘못된 거예요. 2표는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그 2표가 그 어디로 갔는지 날아가 버렸고 기록이 안 됐고 한 표는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는데 조 바이든 표로 이제 둔갑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00표를 조사해서 3표가 이렇게 되니까 3%가 되는 거죠. 1% 이상이니까 이건 문제가 된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지금 굿뉴스는 아리조나 법원이 그러면 이것을 샘플을 더 확대해라. 1000표, 10,000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틀림없이 그 부정투표다라고 인정하겠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아리조나는 이제 선거인단 표가 11표입니다. 이 11표 서티파이 한 거를 또 디서티파이 하는 스텝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조나는 거의 그 플립하거나 이제 플립이라는 거는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플립됐다라는 것은 조 바이든 표 11표가 무효 처리된과 동시에 이 11표가 트럼프 표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립이 되면은 조 바이든은 11표가 줄고 아리조나에서 트럼프는 11표가 느는 거죠. 근데 최소한 그 플립이 안 되더라도
decertify 되는 거. 그러니까 조 바이든 승리라고 11표가 간 거는 무효 처리되고 트럼프한테도 11표가 가지는 않는 거죠. 이게 이제 decertify인데 최소한 플립은 안 되더라도 decertify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아리조나주의 지금 상하원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텝을 밟는 거예요. 이 부정선거가 실시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에 그 주 의원들의 문제가 뭐냐면 주 의원들은 사실 그 한 명 한 명이 개인이지 않습니까? 보좌관이 없는 주도 있고 있어봤자 한 명 정도고 그 실제적인 행정 업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주 의회에. 그러다 보니까 주에서 그 큰 기관이고 행정 능력이 있는 주 정부에다가 많은 것을 의회가 위임을 한 세월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 보면 선거를 어디서 언제 어떤 식으로 실시를 하고 그 투표 결과를 취합해서 승자에게 그 인정을 하고 승인을 하는 이 모든 결재 권한은 주의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을 주 정부의 주지사와 주 국무장관에게 위임을 한 세월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리고 주지사와 주 국무장관은 자기네들이 위임받아서 행사해 오던 것이 너무 오래되니까 이게 마치 자기네의 고유 권한인 것처럼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 의원들은 그 주지사를 믿고 그냥 주지사가 사인하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그 줄리아니 변호사가 이 주를 다니면서 많은 주의 그 하원 의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하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 줄리아니 법무팀은 그 각 주의 그 주 의원들한테 니들이 일어나서 권리대로 행사를 하라,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지금 종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아리조나와 위스콘신과 그 조지아주에서 그 1월 6일 전에 주의회가 투표를 해서 디서리파이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회에서 투표로 디서리파이를 하려면 주의회가 열려야 되는데, 뭐 정기의회는 정해진 날 열리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긴급 소집을 해야 되죠. 임시의회를. 그래서 임시의회를 긴급 소집하는 권한은 주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지사가 민주당 주지사니까, 또는 공화당 주지사래도 조지아나 지금 아리조나는, 조지아주는 그 라이노고 아리조나 주지사는 이제 라이노는 아니지만 그 도미니언 투표기기에서 뭐 로비를 엄청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 주지사들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지사가 반대를 하거나 소집을 하지 않아도 의회 자체가 그 긴급 소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슈퍼 머저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주의원이 동의를 해야 돼요, 소집을. 그러나 여기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소집되는 것은 단순 과반수만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심플 머저리티. 만약에 이제 이 세 개 주가 1월 6일 전에 진짜로 디서리파이를 투표를 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간단하게 되죠. 왜냐하면 조 바이든은 대통령에 선출되기 위한 선거인단표 270표가 날아가는 거죠. 270표가 안 됩니다. 이 세 주를 합치면. 그렇게 되면 이제 1월 6일 날 선거가 자동으로 그 대통령 선출이 이제 파기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서 불가하게 되면 이제 미 하원이 대통령을 뽑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미 하원이 대통령을 뽑으면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은 각 주가 한 표씩 행사를 해서 26표를 받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건데, 이때는 그 주의회가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공화당이 주의 상하원을 장악한 주는 29개 주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주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한 주는 19개 주예요. 2개 주는 이제 지금 민주당, 공화당이 상하원을 갈라서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는 컨틴전시 일렉션이 열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상하원이 합동으로 열리는 조인 세션 1월 6일 날 있는 데 가서 헌법은 틀림없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공인으로 서티파이를 받아서 올라온 투표인단 그 선거인단 표에 반대를 하고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주에서 반대당이 그 투표를 하러 자기네 후보에 투표를 하러 보내는 그 선거인단을 보고 듀얼링 일렉토즈라고 한다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듀얼링은 이제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주에서 두 그룹의 선거인단이 서로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올라오면 이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상원 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미국 헌법은 상원 의장은 현직 부통령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이 두 개의 다른 그 선거인단 표가 올라온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뽑을 선거인단을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과 지금 그 언론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민주당은 그건 사문화된 법이라는 식으로 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문화되어 있지 않고 헌법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여곡절 끝에 뭐 다 안 됐다, 그래서 조 바이든이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상원 의장이 마지막 서류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진행됐고, 이 합법적으로 합헌적으로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선출됐음을 확인합니다 하고 써야 하는 그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에 상원 의장이 서명하게 돼 있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서명 안 하겠다 하고 거부하면은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민주주의의 그 체크 앤 밸런스 시스템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될지, 과연 1월 6일 전에 세 개의 주가 디서리파이를 할 수 있게 될지, 아니면 그걸 못하고 1월 6일까지 넘어가서 조인 세션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결정이 될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의 자격으로 어떠한 그 권리를 행사할지 재밌는 결과가 지금 기대가 됩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